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14 제17연대 이야기 2 6.25 전쟁 발발과 옹진반도 전투 두 번째 1950년 6월 25일 옹진반도 서측 방어를 맡고 있는 제17연대 제1대 대장 김희태 소령이 잠에서 깬 시각은 적의 포격이 시작되고 15분이 지난 오전 4시 15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깨워서가 아니라 적의 포격음에 깨어난 것입니다. 포격이 시작되고도 그 누구도 상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옹진반도에서 북한군 포격은 거의 일상화되다 보니 모두 안일하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일한 판단은 초기 대응의 미숙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1대 대장 김희태 소령은 깨어난 후에 적의 포격이 있다는 상황을 상급 부대인 제17연대 본부에 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황 판단을 보류하고 전방의 제2중대와 제3중대에게 경계철저와 적 포격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통상적인 명령을 내리고 대기합니다. 그러던 중 오전 4시 40분 제3중대장으로부터 상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군 한개소대 규모의 병력이 담당 구역 좌측인 토끼고지로 접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는 정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입해온 적이 소대 규모가 아닌 대부대였는데 제대로 적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고를 받고 대대장은 통상적인 국지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은 자기가 직접 가서 적을 생포하겠다며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제3중대 CP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3중대 본부에 도착해보니 토끼고지에서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제2소대장 김호경 소위가 전사하고 전면에 침투한 북한군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제1대 대장은 현재 상황이 전면전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소수 인원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전선에 대한 실질적인 증원이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제1대 대장은 다시 대대본부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 오전 5시에 제2중대장 한혁 중위로부터 은동 정면으로 북한군 한 개 대대가 공격해오고 있으며 두락산 정면에서도 북한군 한 개 대대와 교전 중이라는 연락을 끝으로 전방의 모든 부대와의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대대본부로 돌아온 제1대 대장 김희태 소령은 오전 5시 30분에서야 예비부대인 제1중대를 자동방면으로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제17연대장에게 상황보고와 함께 연대 예비인 제2대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전 후 2시간이나 우왕좌왕하는 사이 적의 공세는 강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북한군이 제1대대 본부 위치를 알아내 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적의 포탄이 떨어지던 오전 6시 직접 예비대인 제1중대를 지휘하려고 대대본부 앞으로 나오던 제1대 대장 김희태 소령은 개전 2시간 만에 적의 포격에 의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제1대대는 조직적인 저항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최전방에 배치된 제2중대와 제3중대는 결국 예비대 지원 없이 수중에 가진 병력만으로 각자 백병전까지 치르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옹진반도 서쪽의 지형 특성상 방어에 불리한 데다가 북한군의 병력이 훨씬 많고 기습 공격으로 선제를 빼앗긴 상황이었고 거기에 적들이 서쪽으로 우회 공격까지 해오므로 기선을 제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후속 부대가 기병까지 데리고 등장하면서 결국 부대는 완전하게 붕괴되었고 잔여 병력은 분산해서 각자 알아서 철수하게 됩니다. 한편 예비대인 제1중대는 오전 7시 30분에 방어지역인 자동에 도착했으나 이미 그때는 전방의 북한군이 국군 방어를 돌파해 대대본부까지 피탈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부대와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에서 주변에 안개까지 짙게 끼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안개가 걷히자 자신들이 북한군에게 포위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2시간 동안 포위 공격을 당하면서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이때 다행히 연대 예비대인 제2대대가 도착하였고 제2대대의 지원으로 포위망이 뚫리자 제2대대와 합류해서 싸우며 후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1대대는 완전 붕괴되었습니다.
상황적으로 기습 공격을 당했고 적이 수적으로 우세했다고 하나 그래도 초기 일선 지휘관의 부실한 보고와 이에 따른 대대장의 오판은 피해를 키운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일찍 상황을 파악하고 예비대를 이용해서 전방에 병력 보충을 해주거나 전방 부대의 후퇴를 엄호해 주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대장이 전투 초기의 전사함으로 체계적인 지휘 통제가 되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웠던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